자, 한국에서 이 보수 세력이 지금 벌여야 될 심각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경련류의 기득권 수구들이 하는 소리가 작은 정부가 자본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어제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코로나 대유행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정부를 해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지난 81년에 취임식에서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하며 작은 정부를 갖다가 내세웠고,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작은 정부가 마치 옳은 것인 양 치부되어 왔는데 40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작은 정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작은 정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폐기 처분되어 버렸어요. 경제학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 항상 바뀌는 거지, 경제학에서 시대를 불문해서 통하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폐해가 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방만해서 부패할 때는 노조도 개혁하고 정부를 줄이고, 그리고 공기업들을 갖다가 민영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어 가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이 역병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대공황과 같아.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공황 때 대통령을 하면서 위대한 사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 정부를 했는데, 이제 대공황 때 미국 대통령을 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이라는 부분으로 이 큰 정부를 했죠. 또 그 뒤에 이 존슨 대통령, 케네디를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된 존슨은 위대한 사회라는 부분으로 복지를 확충하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큰 정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공황인 시대에 국민은 굶어 죽든 말든 서민들이 문을 닫든 말든 작은 정부를 하면 진짜 다 굶어 죽지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제학은 그 시기에 경제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수정되어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전염병, 경제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바이든은 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이 좌절하지 말고 이륙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큰 정부로 이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바이드노믹스라는 이름 하에 내세운 더 나은 재건, 빌드백 베터라고 부르는 이 구호 아래 미국은 총 6조 달러 규모의 돈을 지금 푼다라는 겁니다. 자, 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6조면 거기 한 1100, 한 20배 정도 이상을 곱해야 되면 돈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1차로 미국이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해서 19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극복 예산을 갖다가 썼어요. 1차로요. 자, 이거는 통과되어서 집행 중에 있고, 미국의 그 일자리 계획이라고 해서 2조 3천억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큰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이 바이든식 뉴딜을 했는데,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기 회복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첫 번째가 주택 짓기입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문가리가 170조를 한국형 뉴딜이라고 쓰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돈이 어디에 뭘 쓰고 있는지 국민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명도 제대로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첫 번째가 주택 짓기예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돈 썰뚱한 데 쓰지 말고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에 쓰면 나중에 그
집이라도 남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돌봄과 그 시설 짓기.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국가가 지금 수십만 명의 이 노인 요양 보호사들을 갖다가 육성해서 거기에 중국인 조선족 다 내줬고 거기에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까? 바이든이 했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 6월 달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 다리,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깨끗한 물을 위한 파이프라인 등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도로, 통신, 다리, 수도관 이런 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곳곳에 도로가 파여 있고 다리가 무너지고 또 심지어 수도가 녹이 슬어서 물이 엉망이고 이 인터넷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는 다르게 한국에는 주택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이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자, 저희가 제조업에 이 리쇼링에 돈을 투자해야 된댔죠. 바이든이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지금 진행 중인 일자리 계획 외에 미국 가족 계획이라는 3차 부양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1조 8천억 규모입니다. 이 1조 8천억에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 일자리 계획 2조 3천억을 합치게 되면 총 한 4조가 넘는 규모의 거대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들고 나온 바이든의 이 내용은 어디다가 쓰겠다는가 보면 이 교육과 관련해서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의 사교육을 전부 흡수해서 과목별로 B급 교사를 채용해서 이 방과 이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각 과목별로 이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일수록 먼저 갖춰주고 또 도심은 조금 늦게 하고 이래서 어쨌든 거기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 한국에 젊은 사람이 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고 나온 걸 보면 결국은 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 영유아 보육, 성인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또 교육계의 유급 병가와 돌봄 휴가도 교육계도 주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주겠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바이든이 말한 일자리 창출 계획 그리고 이번에 하겠다라는 1조 8천억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 집, 그리고 요양, 복지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서포 15조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거는 뭔가 하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경제 위기가 왔고 코로나 위기가 덮쳤는데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미래를 제공하려면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달라붙어서 판단을 해보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문가리의 한국형 뉴딜 170조는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요. 지금 태양광이 뭐가 중요하고 무슨 스마트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지식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댐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거는요, 그냥 대기업들이나 IT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저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위기가 왔을 때는 제일 하청, 서민층의 일자리와 그들의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뉴딜의 핵심인 겁니다. 문은 기본적으로 이 뉴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인식조차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적당히 섞어 놓은 것이 사회 안전망 어쩌고 저쩌고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 같은 거 백날 해봤자 사회적으로 남는 거 없고 비효율적으로 돈이 그냥 사라져질 뿐이고
그 일자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돈을 쓰는 데 대해서 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욕을 먹을 망정 재원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냐? 기업가 미국 최상위 부자 1%가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할 때다라고 바이든이 말을 합니다. 연간 40만 달러, 그러니까 4억 4,3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것보다 많이 버는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야 된다. 맞지요? 돈이라는 게 저렇게 많이 벌면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넣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사회 이론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상위 1%에게 적용되는 연방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한국 얼마인 줄 압니까? 43이에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연 100만 달러, 11억 이상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재 20%에서 39.6%로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낙수 경제 효과는 작동한 적이 없다. 자, 대기업이 잘 살고 부자들이 잘 사면 거기서 뭔가가 떨어져 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서민이나 빈민층도 잘 사게 되겠다.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의 경제학자들 바이든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해보죠. 좌파라고 이야기해보죠. 저도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낙수 경제는요, 고도 성장 10% 20% 성장하는 시대나 해당되는 거지, 현재 같은 저성장 시대의 낙수 경제 효과는 거짓말이다라고 바이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를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즉 분수 효과, 파운틴 이펙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도 지금 경제학에 대해서 좀 새로 바꿔야 됩니다. 왜?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의 경제학이 작동해야 되는 거지, 일상적인 경제학으로는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꼭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 또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시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큰 정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큰 정부도 반대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득권들의 잘못된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바이든이 그대로 미국의 제2 뉴딜에서 지적을 합니다.